연비나 보면서 가야 되겠다. 뭐야, 이거 왜 또 안 돼? 왼쪽 깜빡이 넣고 바꿔봐. 아, 어? 안녕하세요, 한별샵TV 한불입니다. 오늘도 제가 키우고 있는 병수발을 하고 있는 이 G30과 함께 영상을 시작을 하는데요. 참 문제가 많은 친구예요. 저 말고도 2차종을 타는 많은 분들께서 이 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질병인 거죠. BMW G30 차량의 고질병 중에 하나를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럼 직접 차량에 탑승하고 어떤 문제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계기판에 정보를 표시되게 해주는 어떠한 기능의 고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BMW 차량들은 깜빡이 레버의 끝부분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C라고 적혀 있습니다. BC는 보드 컴퓨터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우리가 이제 트립 컴퓨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뭐 시간이라든지 차량 현재 주행거리, 그리고 누적 연비, 순간 연비, 평균 또 기타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계기판에 표시가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띄워서 볼 수 있도록 운전자가 보고 싶은 정보를 스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BC 버튼의 고장이 하필이면 제가 구매한 이 G30 모델의 고질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장 증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얘를 눌렀는데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가 변하지 않아요. 안 먹는 거죠. 정말 웃기게도 어떤 차들은 좌측 깜빡이고요. 어떤 차들은 우측 깜빡이긴 한데 깜빡이를 켜고 누르면 또 먹어요. 혹은 그냥 이 상태에서 짜증이 나서 계속 누르다 보면 또 언젠가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먹통이 되는 분들의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BC 버튼은 이 깜빡이 레버에 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깜빡이 레버라고 불리는 이 레버의 끝부분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 레버는 이 핸들 뒤편에 위치한 이 스티어링 컬럼이라고 불리는 부품의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요. 오늘은 이 스티어링 컬럼을 탈거를 해서 수리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뭐가 고장인지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탈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부품을 먼저 한번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탈거를 했으니까 제 작업대로 한번 가지고 가서 지금부터 한번 뭐가 문제인지 뜯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이 컬럼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막 이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뭐 저야 안 되면 사야죠 뭐. 원래 과도한 호기심은 아시죠? 이런 거 막 검정이 엄청 묻네요. 자, 이렇게 레버가 분해가 됐습니다. 좀 걱정되는 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걸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망가질 여지가 있는 부품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런 분해에 능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BC 버튼이 달려있는 깜빡이 레버를 탈거를 해서 확인을 하니까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3핀짜리 배선이랑 커넥터가 하나 있어요. 아까 요 기판에 연결돼 있었던 건데 자,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레버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 기판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통전 테스트라는 걸 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차량에는 이런 고장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른 분들의 차량에는 다른 고장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100% 이 원인이다, 무조건 이 고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좀 재밌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찍으면 이 아래쪽 버튼에 지금 삐삐 소리 들리시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네들이 통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핀을 바꿔서 찍었을 때 재밌는 게 보세요. 지금 소리 나죠? 근데 이 배선 위치를 옮기면 소리가 났다 안 났다예요. 그러면 이 기판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 버튼에서 여기 이 커넥터까지 오는 배선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이거를 망가뜨리지 않고 잘 열 수 있으려나? 안에 구리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좀 닦아내고 끝나고 닦아야 되겠다. 이 깜빡이 레버를 분해를 해서 이 버튼부터 여기 커넥터까지 오는 배선을 끊어진 부분을 찾아서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배선을 다시 깔아주면 문제가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깜빡이 레버를 완전히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기판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바로 수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리 과정 자체는 저도 아직 확실은 할 수가 없고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수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 작업은 이렇게 끝나고 테이프까지 다시 다 감았어요.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통전 상태는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원인은 단선이에요.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이 끊어져서 이렇게 달랑달랑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 손으로만 뜯은 거거든요. 이게 니포로 끄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만 뜯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뜯어져요. 피복만 남아있었던 거고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배선의 끊어짐이 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조립을 하고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다시 조립을 고고!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데 조립이 생각보다 힘드네요. 제가 실력이 없나 봐요. 조립이 안 돼요. 진짜 함부로 뜯었다가는 못 쓰겠는데요. 저야 뭐 이거를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해본 적이 있어서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와,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 레버 때문에 몇 번을 뗐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조향각 센서 쪽, 이쪽은 꼭 돌아가지 않도록 잘 보관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요거 차량에 장착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핸들 조립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수리했던 그 부분에 고장이 맞았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시동을 걸고 자, 지금 여기 이제 BC 버튼 눌러볼게요. 안 되는데? 뭐지? 뭐야? 하이빔도 안 되네? 깜빡이 넣고는 되던 것도 하이빔도 안 되는데요, 이제? 저 어떡하죠? 말아먹은 것 같은데. 뭐 다시 뜯어봐야죠 뭐. 작업을 다시 했고요. 또 다른 선이 또 끊어졌더라고요. 선이 워낙 얇다 보니까 조립 과정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좀 약했던 선이 문제가 생겼는지 세 가닥 중에 이제 총 두 가닥이 끊어져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다 잘라가지고 바꾸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애매하거든요. 이제 선이 좀 굉장히 얇은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작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동을 걸었고 BC 버튼, 여기 BC 버튼을 누르면 지금 계기판에 여기 변하는 거 보이시죠? 하이빔 어시스트도 보시면 저 불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잘 작동하고 있고 BC도 잘 되고 이제 요 깜빡이 레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운전할 때 이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저도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여기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작업을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좀 참고를 하시고 혹시라도 또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서 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수 있거든요. 한부리가 수리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작업은 이제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일단 선이 좀 지저분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끊어진 부분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선을 연결하게 되면서 그 선을 연결한 부위 근처가 또 약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배선을 통째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앞에 영상들을 촬영한 이후에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나긴 했거든요. 원래 이 순정의 규격과 맞는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한 선으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깔끔하고 완벽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을 좀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뜯어야겠죠? 여차저차해서 얘를 탈거했고요. 몇 번 뜯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완벽한 작업을 위해서는 다시 가져가서 작업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구매한 배선이거든요. 요게 원래 있는 커넥터에 딱 맞을 거예요. 자, 원래 커넥터를 빼내고 한번 먼저 꽂아 볼게요. 일단 모양은 완벽하게 동일해요. 커넥터의 크기도 동일하고요. 꽂아서 맞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완벽하게 맞습니다. 자, 원래 있던 배선을 걷어내 주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문제가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작업했던 부분을 까서 보여드리면 보통은 이렇게 연결한 부분을 납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 부분이 약해져요. 그래서 최대한 한 선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이용을 해서 길이에 맞춰서 이 선으로 바꿀 거예요. 원래 선보다는 조금 선의 굵기도 두꺼워서 아마 다시 이 증상이 재발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기존 기판에서 이 배선들은 다 떼냈고요. 이 배선은 이제 안 쓸 거예요. 이 배선들을 원래 색깔에 맞춰서 장착해 줄 겁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원래 기존 거랑 동일한 모양의 배선이 되었고요. 요거를 이제 조립을 다시 해주면 되는데, 천테이프도 순정이랑 같은 재질의 걸로 감아주겠습니다. 이런 건 굳이 아낄 필요는 없겠죠. 자, 이제 원래 자리에 장착을. 자, 이제 순정이랑 제가 처음에 뜯었을 때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커넥터에서 나와서 테이프도 같은 재질을 썼으니까 커넥터에서 나와서 배선 라우팅 굵어서 어디 찝히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 여기 이 부분이 이 깜빡이 레버를 움직이면서 많이 끊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여유를 둬서 아무래도 이제 깜빡이를 넣을 때 좀 충격이 덜하게 만들어 놨고요. 나머지는 순정 배선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길이를 커팅을 해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배선 두께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거의 동일해 보이긴 하는데 순정보다는 좀 더 굵은 배선이에요. 아무래도 끊어짐에 조금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덮어서 이제 테스트만 하면 정말 끝입니다. 작업을 끝냈고 너무 부드러워요. 넘어가는 게.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진 느낌. 플라시 볼까요? 하이빔 어시스트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정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지상공 차량에 깜빡이 레버에 달려있는 이 BC 버튼과 하이빔 어시스트 버튼의 작동 불량 문제는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 차를 수리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G30이 이제 여러 가지 고질병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주로 수리하는 부분들 중에 핸들 부위에 관련된 고장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던 핸들 진동 모터 고장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이 작동이 안 되면서 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러가 뜨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깜빡이 레버 버튼 작동 안 된 문제, 요 세 가지 문제가 이제 핸들 부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G30 차량이 입고가 됐을 때 한 번씩 BC 버튼을 눌러봐요.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한별샵에 문의를 주실 텐데,
이런 고장을 가장 완벽하게, 아마 제가 이런 말을 잘 쓰진 않는데 지금 새 걸로 바꾸지 않는 한 가장 완벽한 수리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고요. 굳이 이 문제 때문에 비싼 컬럼을 교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한부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나 또 알려드릴 내용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 혼자 작업하고 뭐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자주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